최상병 특검법 막으려는 국민의힘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탈표가 10표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일각에서 나오자 전현직 지도부가 조를 짜서 113명 의원 모두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당원 게시판에서도 찬성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중도층을 가져와야 선거를 이긴다면서 총선에 참패했는데 아직도 특검법을 거부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당원들도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낸 겁니다. 현재 당 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서 안철수, 유이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했고 지난번 본회의 때도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은 그따위 당론은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당내에선 찬성 입장을 이미 밝힌 의원들 외에도 이탈표를 던지려는 의원들이 더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 세 분 말고도 제가 알기로 비공식적으로 이제 찬성에 관한 그런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찬성표를 예고한 의원들을 향한 질책도 터져나왔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안철수 의원의 겨냥에 해괴한 논리라면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특검에 찬성하면 당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탈표가 10표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자 국민의힘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는 조를 짜서 의원들 113명 모두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직접 지방에서 가서 만나기도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면담도 하시고 통화도 하시고 이렇게. 국민의힘은 다음 주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화상 의원총회를 여는 등 막바지 표단 속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김호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10잔 정도를 녹차와 섞어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인데 재판 과정까지 계산한 진술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주장한 건지 최연수 기자가 과거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2021년 4월 택시기사 A씨는 술에 취해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11일이 지나서야 경찰서에 나왔습니다. 소주병과 술잔도 들고 왔습니다. 직접 소주 9잔을 따르고 사고를 내기 전에 마신 양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모두 250ml였습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A씨가 11일이나 지나서 진술한 추정치라 정확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11잔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운전자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1잔을 마시는 모습도 CCTV에 찍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주와 맥주를 얼마나 섞었고 어떤 종류의 소주와 맥주를 주문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도 사고 이후 10일 만에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신 양은 소주 10잔 정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녹차를 섞어 마셨다고도 했습니다. 소주 한 병은 양이 정해져 있지만 잔은 얼만큼 따랐는지에 따라 양이 달라집니다. 김 씨는 현재까지 술을 마신 사실만 인정할 뿐 운전자 바꿔치기 등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6시간을 버틴 끝에 겨우 카메라 앞에서 사과했지만 재판에선 마신 소주 양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걸로 보입니다. JTBC 최윤수입니다. 여야가 이달 초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연금 개혁을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안을 받겠다며 영수회담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아니라 민주당 안이다,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다음 주 끝나는 21대 국회 안에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안도 내놓으면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원래 정부 측 입장으로 낸 게 연금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좋다, 이거 받겠다라고 했는데도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 실무를 맡았던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는 정부안이 아니라면서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안을 통과시키려는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 7일 여야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 대체율 43%,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 대체율 45%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후에 소득 대체율 44%까지 수정안으로 제시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비공식 제안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여당이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선 영수회담까지도 감안한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정부 최초로 연금 개혁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면서 국회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28일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오늘 대구와 강릉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한낮엔 여름처럼 더웠습니다. 더위가 일주일 정도 일찍 찾아온 건데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무덥고 비도 많이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양산으로 손등으로 애써 햇볕을 가려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차디찬 음료도 더위를 달래지 못합니다. 나무 밑 그늘로 피해도 땀이 식지 않습니다. 지금 사우나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뭐 가마솥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고 5분 걸으면 어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잠깐 좀 쉬어줘야 되는 그 정도 더위입니다, 진짜로.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 넘게 올랐습니다. 강릉과 속초, 경주와 포항 등도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더위가 일찍 찾아온 겁니다. 앞으로 맞이할 날씨는 더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을 가능성이 80%인 걸로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7월과 8월엔 비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이 내릴 확률이 80%로 나와 습한 날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봄철 동안 평년보다 높게 유지된 해수면 온도 탓입니다. 열대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로 이 지역의 고기압이 발달해 기온을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질병청은 올해 온열 질환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열대 인도양 해수면의 따뜻한 온도가 고기압을 확장시키면서 우리나라의 비구름을 더 많이 밀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해 위험도 높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여름철 평균 2.5개와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높을 걸로 전망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